안녕하세요, 소리샘입니다. 이제 곧 전보의 시기가 돌아오네요. 이미 마음을 정하신 분들도 있고 고민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동을 해보았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담아 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고 매년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선생님들께서는 꼭 내려오는 공문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우선 전보의 종류 먼저 알아볼게요. 전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만기 전보, 일반 전보, 비정기 전보. 이 세 가지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만기 전보는 특구역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우나 특구역 5년 이상 근무 후 전보를 희망할 경우, 갑구역에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해당돼요. 올해 인사구역 조정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고 26년 3월 1일부터 경기도 내 특지 5곳이 갑지로 변경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특구역은 없어질 예정이고 26년 하반기부터 전보를 준비하는 교원의 경우 근무 년수는 갑지에 해당하는 10년이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단, 가산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일반 전보는 2년 이상 5년 이내 근무한 경우나 특구역에서 5년 이내 근무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비정기 전보는 유치원장의 전보 요청이 필요와 불필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유치원장의 전보 요청이 필요한 경우는 교원 보호나 근무 성적 저조 등 다양한 사유가 있고, 요청이 불필요한 경우는 징계나 동일교 근무 부부 및 직계 존비속, 관내 신설로 이동, 임산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등의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세부 내용은 공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보의 제한입니다. 전보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동일교 재직교사 2분의 1을 초과한 전보 금지입니다. 이때 재직교사의 특수 기간제 교사는 제외하나 복직 예정자는 포함돼요. 또한 3학급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한 전보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현임교 2년 미만 근무교원입니다. 말 그대로 현임교 근무 년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때도 예외는 있어요. 폐교, 휴교, 학급 감축, 통합, 정원 감축 등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현임교로 전보된 자는 근무 년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즉, 전임교 1년 근무 후 위의 사유로 현임교로 이동한 경우 현임교 1년 근무 년수와 전임교 근무 년수를 합해 총 2년이 되므로 전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근무 년수 및 가산 년수예요. 전보의 기본은 현임교를 기준으로 근무 년수 및 가산 년수를 산정하고 근무 년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전보 순위 명부 작성 기준은 일반 전보의 경우 현임교 근무 년수의 가산 년수를 합하고 특만기 전보는 근무 성적에 가산점을 합합니다. 근무 년수 산정 방법에는 연가, 병가, 산가 등의 휴가는 포함되지만 휴직이나 파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 연수 산정 방법은 지역 부분에서는 병을 구역이나 5학급 이하 등일 경우 현임교 근무 년수의 %로 가산이 됩니다. 업무 부분에서는 교과 전담이나 부장 등의 업무에 따라 가산이 되고 기타 사항으로 부부 공무원이나 자녀의 수, 표창 등이 있습니다. 가산 연수 산정에 대한 세부 내용과 정확한 % 또한 공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1일자 이후 임용 또는 전보된 자는 5년이 초과될 경우 발령일을 다음해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니 중간 발령의 경우 자신의 전보 기준 연수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보 우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순위 명부 배정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시, 군간, 일반 전보나 간 만기자가 1순위, 특 만기 전보가 2순위, 타시도 전입은 3순위, 신규 임용 후보자는 4순위입니다. 경합 시 대상자는 우선 전보가 가능한데 우선 전보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만 58세 이상 국가유공 관련자, 만 70세 이상 노부모와 3년 이상 등본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정책연구 시범학교 유공교원, 심한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본인 또는 부양자, 경기교육 대상 등 수상자, 도단위 이상 대상 수상자입니다. 전보 특례 대상은 폐교, 휴교, 통합, 학급 감축 등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3월 1일자 본편성 이후 과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보 우대가 아닌 우선 전보라고 칭합니다. 다음은 전보의 분류예요. 전보에는 청간 전보라고 하는 관내 전보와 관내 전보가 있어요. 관내 전보는 타시도, 즉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로 서울이나 부산 등으로 이동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관내 전보는 타 시군인 경기도 내 지역 이동의 경우예요. 수원, 성남, 안산, 연천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인데 관내 전보의 경우 지원청마다 순위 명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또는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전보를 내기 위한 준비사항과 꿀팁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전보를 준비할 때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해요. 전보를 낼 때 교무부장님이나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면 공문이 왔을 때 공람을 해주시거나 이동하려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지역이나 학교를 정할 때 나에게 우선이 되는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거주지와의 거리나 단설과 병설, 학교의 분위기 등 내가 근무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으로 순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획득하기입니다. 이동하려는 지역이나 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면 전보를 낼 때 좀 수월하겠죠? 교사 커뮤니티나 동료 교사를 활용하거나 어플 원앤집 또는 파인킨더에서 검색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원앤집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들어가 보니 접속이 안 됐는데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고 파인킨더는 근무 학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해야 다른 학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전보 팁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이동할 때 고민이 되는 부분 위주로 몇 가지로 간추려 보았어요. 먼저 가장 큰 고민이 되는 단설과 병설의 선택인 것 같아요. 단설은 업무 종류는 많으나 교사 또한 많아서 업무의 양이 적고 체계적인 업무 습득이 가능하며 보직을 맡을 기회가 많은 반면에 부장의 경우 업무가 많고 동일 연령 학급과 수준을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관리자의 지도나 행사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병설은 단설에 비해 수평적인 분위기에 자율적인 학급 운영이 가능하고 비교적인 자유로운 분위기이며 불필요한 업무나 행사가 없습니다. 반면 다양한 업무를 적은 인원의 교사가 나눠야 하고 작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동료 교사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에너지가 조금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단설과 병설의 장단점은 학교마다 차이가 조금 있으니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고민되는 부분인 신설학교에 대한 선택입니다. 신설의 경우 모든 것들이 새롭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새 건물, 새 교실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서류도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지인데요. 특지는 부천, 성남, 수원, 안양, 과천, 의정부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 후 만기 시 특만기로 금평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지가 갑지로 조정될 예정이니 추후 공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점이에요. 이건 제가 전보를 낼 때 사용한 방법인데 희망지마다 직접 연락해서 이동하는 교사가 있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기에 이 방법을 활용했어요. 바로 희망학교 내 교사 근속연수입니다. 사이트 유치원 정보공시나 어플 원앤집 파인킨더에서 4에서 6년과 6년 이상의 교사 수 중 당해 연도와 이전 연도를 비교해서 5년 이상의 교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파인킨더 어플을 확인했을 때 전보 예상 인원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어플로 확인하시되 유예를 하는 교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지의 학급수입니다. 단설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더라도 다 같은 단설이 아니므로 6에서 7학급 정도로 갈지 아니면 그 이상의 대형으로 갈지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통학 차량 운행 여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보았어요. 통학 차량은 실무사가 탑승을 하지만 연가를 낸 경우 교사가 탑승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통학 차량 관리도 교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는 운행을 하지 않는 곳 위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영상의 자료는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유치원 초등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나에게 맞는 자료를 찾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팁들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라면서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정보를 응원할게요.